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1월 15일. 오늘 리뷰할 책은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네, 오늘 한 권 또 뚝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작가분이세요. 이 아보도로. 이분 책을 제가 되게 여러 번 읽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책 생각나시죠? 면역혁명. 네, 그리고 암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네,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네, 우리 뭐 레오가 지금 슬슬 가요. 이쪽으로. 네, 이 책을 지으신 분이고요. 음, 의사 선생님이시죠. 네, 그리고 네, 네, 이제 이분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건강은 생활 습관에서 얻는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 건강이 되게 더 악화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 40년이나 50년 전에 사람들은 추위나 굶주림, 중노동으로 고생을 하면서 몸을 망쳤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피로와 병의 원인은 예전과 전혀 달라졌다. 문명이, 문명이 이 거머쥔 편리함이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잠깐 보실까요? 네, 뭘까요? 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네, 편의점이죠. 조명이 끊임없이 개선되어 밤은 마치 대낮처럼 밝아졌고, 24시간 편의점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의 방식을 수정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내 몸을 지켜나가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피로와 병이 현대인의 사회에 이런 편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병을 유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생활 습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GS25주. 근데 이거 찾다가 보면서 책하고 상관없는데, CU가 엄청난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CU가 대부분 24시간 편의점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음. 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 대해서 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피로는 병이 나기 전에 우리 몸에 SOS를 친대요. 우리 이제 모두가 계속 장난치고 있어요. 이리 오십시오. 음. 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병의 입구래요. 병의 입구. 피로하는 순간 병으로 들어간다. 네. 병이 나기 직전에 몸이 외치는 SS 신호가 바로 이 피로라는 거예요. 몸의 소리를 경시하거나 듣지 못해서 놓쳐버리면 병이 발생하고, 일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된다. 몸의 소리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피로를 느낄 때 몸의 어느 부분에 어떤 감각을 느끼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전신이 피로하다고 느낄 뿐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한 피로에 관해서 막연한 감각밖에 가질 수 없다. 특히 건강하고 체력도 좋은 20대나 30대 전반의 남성은 몸이 말하는 소리는 하고 물어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대요. 남성은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되는 30대 후반 이후에 병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몸의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 구조가 있고요. 첫 번째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교감신경이 있대요.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그러면 나는 부교감의 영향을 받는가?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가?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측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테스트. 네, 여기. 자, 여기를 쭉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강정희 스폰서님이랑 박신홍 리더님이랑 나는 왼쪽이 많은가, 오른쪽이 많은가. 이거를 쭉 체크를 해보세요. 이거 제가
15년 전에 체크했더라고요. 이 책을 15년 전에도 읽었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좀 꺼내봤거든요. 쭉 15년 전에 양복기가 어땠나 오른쪽 꺼내보니까 왼쪽이 더 많고 오른쪽은 이 7개. 어떻게 생각하면 A와 B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A와 B가 그 숫자가 조금 중요해요. A와 B가 비슷한 사람, A가 더 많은 사람, B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자, 이 교감신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피로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큰 관계가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합쳐서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한다. 인간의 활동이 휴식에 맞춰서 몸의 조직을 무의식적으로 조직하는 그 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은 자, 다시 한번 그림 갈게요. 네, 여기. 자, 교감신경은 주로 낮에 활동하는 신경이고 사람이 활동할 때나 운동할 때 활성화되고 활기가 넘치고 의욕 넘치는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오른쪽, 오른쪽. 자,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로 저녁 무렵부터 밤에 걸쳐서 활동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많이 먹고 자면 안 되는 이유가 잠을 잘 때 여기 왼쪽에 보면 부교감신경이죠. 부교감신경은 주로 저녁 무렵부터 밤에 걸쳐 활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에 너무 많이 먹어두면 저녁에 장 운동을 막 촉진하고 그러니까 나의 그 의식은 잠을 자는데 내 몸은 밤에도 되게 많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뭔가를 많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최소한 잠자기 전에 3시간 전에 아니면 3시간 전부터는 뭔가를 비우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제 A와 B를 체크한 사람, 양복기처럼 별로 체크한 게 저는 이제 7, 8개였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양쪽에 체크한 거가 체크한 결과가 A와 B의 수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 특히 이렇게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사람이 뭐 특별 그런 사람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냥 자율신경의 리듬을 느끼고 싶고 느끼면서 몸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의식적으로 탄력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감신경이 우위인 사람 한마디로 지금 네 왼쪽이 교감신경 우위고요. 오른쪽이 부교감신경 우위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많은 사람, 오른쪽이 많은 사람. 자, 교감신경이 우위인 사람은 네, 네, 네. 교감신경이 우위인 사람은 혈액 중에 산소와 당이 부족해지면 그것을 알리려고 피로감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데도 5분이 걸리지 않고 심호흡을 5번 정도 하고 약간 단 것을 먹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피곤하면 좀 단 것이 땡기는 사람은 교감신경이 우위인 사람.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이상하다. 잠시만요. 여기 음, 그림이 잘못 들어갔나? 나는 이제 어디 레벨인가 보면 좋은데 들어보세요. 음, 교감신경이 우위인 사람. 어, 피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가볍게 느껴지고 약간 몸이 무겁고 전신이 지치면서 이렇게 쭉쭉 이제 심화돼요. 전신이 지치면서 염증이 시작이 되고 이제 병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되고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사람은 몸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어지고 기분이 처지고 무기력해지고
알레르기성 염증이 생기고 알레르기성이 이제 만성화로 되면서 이렇게 이제 되게 이 피로감이 이제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를 되게 많이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피로가 느끼는 거, 예를 들면 눈이 피로해. 이명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내 몸에 병이 깊어질 거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있거든요. 자, 왼쪽을 보시면 교감신경. 아까 오른쪽에 그 그림 보셨죠? 교감신경이 우위인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피로가 시작이 되고 병이 시작이 되는 증상이 첫 번째는 짜증과 화를 잘 낸대요. 그리고 지나치게 무리를 하면 살이 빠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과식으로 비만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체온이 활동이 과하면 혈류 저하로 인해서 저체온증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교감신경이 우위인지 비교감신경이 우위인지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내가 나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부교감신경에 대한 우위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처지기 쉽고 기능 저하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양복기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짜증과 화를 내는 편인 것 같고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표정의 변화가 없고 무뚝뚝해지고 말이 없어지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교감 신경이 이제 우위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피로를 푸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이상하다. 사진을 하나 더 넣은 것 같은데 근데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피로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또 시작이 되고 통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을 무리해서 피로가 쌓였고 어깨와 머리, 허리가 결리고 뻐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뻐근하고 통증 이런 소염 진통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하죠?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소염 진통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좋을 것이라고 여기고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가 사실은 결림과 뻐근함, 통증을 악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조금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소염 염증제 같은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소염 진통제로 스스로 이렇게 뭔가 먹으면서 통증은 사라지고 회복 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뿐만 아니라 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또다시 이제 회복 반사 또 다시 아플 수가 있죠. 이러면서 다시 약을 먹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 몸에는 오히려 더 많은 이 몸의 힘듦,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수면 진통제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어깨 결림 네, 강정희 기자님 음소거 해야 되겠네요.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소염 진통제는 환부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진통제로 인해서 어깨 결림이 심한 사람, 두통이 있는 사람, 요통이 있는 사람이 많이 더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소염 진통제 같은 걸 먹는 거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운동을 하고 몸의 조직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몰랐었는데 네. 가끔 제가 코가 막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막혔을 때는 제가 스스로 사실은 좀 느끼거든요. 공기가 안 좋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기 순환이 좀 덜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좀 있었고 청정기를 튼다라거나 이 좀 뭐지? 정화를 위해서 창문을 좀 열어놓고 환기를 좀 시키고 이랬었는데 장기간 집중하면 콧물이 누렇고 끈적이게 되는데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긴장해서 분비 현상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로 흥분하고 있으면 분비 억제가 일어나 콧물이 끈적이게 되고 코가 막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를 풀었을 때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교감신경이 더욱 긴장하면서 이번에는 콧물이 누렇게 변하고 이것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뭔가를 집중하게 이 작가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집중하게 되면 4시간 정도 집중하게 되면서 코를 풀면 누런 코가 나온대요. 제가 항상 씻을 때 코를 풀거든요. 그래서 그 불쾌감이 있어요. 코가 없을 때 코가 없을 때 되게 뭔가 좋은 느낌이 있고 코를 풀을 때 누런 코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불쾌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이제 피로하다라는 게 있고,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올 때 뭐가 안 좋은 거지? 내가 지금 뭔가 불균형한가? 이 생각을 항상 해요, 씻을 때. 이제 제가 씻는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런 코가 많이 있을 때는 되게 피로하고, 내 몸에, 그리고 이제 저는 혀로 많이 피로를 좀 측정해 보거든요. 양치하기 전에 내 혀를 보고 혀가 부었을 때는, 내가 좀 몸이 피로하네? 몸에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약간 그 영양제 섭취를 더 많이 한다라거나 이런 걸 좀 조절하는 편인데, 이렇게 코의 염증을 통해서 내 피로를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몸의 미묘한 반응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런 코의 그 점성, 그 밀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로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가 막히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이미 회복기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코가 막히면 내가 무언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몸의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하는 탈피의 과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가는 아이가 있죠. 네, 아이들이 자는 동안 이를 간다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면서 아이가 이를 갈고 있다면 아이에게 뭔가 심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뜻이고, 일이나 공부 이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교감신경은 긴장을 한대요. 성인의 경우는 다양한 고민, 억눌린 감정, 이런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네,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밤에 이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턱 관절증,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부득부득 이러면서 이를 갈게 되죠. 이러면서 턱 관절증이나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럴 때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졸기.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5분 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차 안에서 조금 상담에 빨리 도착을 했거나 잠깐 피로를 풀으려고 하는 그 하루의 틈틈이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 이 깜빡깜빡 조는 거도 되게 우리 몸에서 좀 피로를 푸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뭐지? 음, 음. 네, 그래서 그 졸기가 되게 좋대요. 어, 물론 뭔가를 활동을 하다가 졸면 이거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쉬는 시간에 5분 졸아서 되게 시원한 그 느낌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저는 5분을 잠깐 쉬려고 하는 거를 되게 조금 의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이럴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5분을 쉬거나 10분을 쉬거나 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는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갱년기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갱년기에 왜 PT가 사라졌네. 갱년기. 갱년기 장애도 여러 여성의 피로와 관련이 있대요.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10년간 이 기간이 해당이 되고, 증상은 머리가 멍해지고 이런 발한 소란 냉증, 그리고 이명,
두통, 어깨 결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누구든 호르몬은 감소하는데 사람에 따라 갱년기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는 나이가 폐경기가 시작이 되고 호르몬의 변화로 무조건 누구나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갱년기가 물론 호르몬의 그 여러 가지가 있기보다도 호르몬의 양의 감소 그 자체보다도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의 흐트러짐에 따라서 오는 그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4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은 생활 속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를테면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자녀의 진로와 교육비에 대한 증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고 그 스트레스로 갱년기가 더 증폭될 수 있다. 갱년기 장애에 대한 대책도 역시 왕도는 대종요법 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생활 습관을 고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이 갱년기를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고요. 혈류 장애와 교감신경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갱년기 아직 오지 않은 건지 안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가 순간순간 작게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를 잘게 쪼개서 내가 날려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갱년기를 오지 않게 하는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갱년기가 호르몬 변화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눈의 피로는 푸는 방법도 제가 늘 얘기했죠. 화장실에 가서 눈 막 돌리기 한다라고 했고, 이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멈췄을 때는 멀리 보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 그래서 눈동자 굴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오늘의 이 최근 결론은 만병의 스트레스가 피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틈틈이 내 피로를 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눈 굴리기라거나, 멀리 보기, 우리가 늘 가까이 보는 것들이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기. 그래서 여러 가지 일하는 틈틈 업무 중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만병으로 가지 않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교감 신경이 너무 긴장해서 몸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피로가 쌓이고 또한 너무 게으른 사람도 시시하고 사소한 실천이 싫다 뭐 이러면서 안 하지만 시시하고 사소한 이런 실천들이 내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는 이런 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 나머지 그리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졸기의 달인이 되고 졸기의 달인. 그래서 졸기에 좋은 시간을 꼽자면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할 때 대중교통 안에서 조는 거 그리고 15분, 뭐 5분 이런 틈틈이 졸기 달인이 되라는 것 대부분 점심시간에 잠깐 졸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PPT는 여기까지 좀 끝났고요. 우리가 그냥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피로를 내 몸에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웃음을 의도적으로 많이 웃으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에 걸린 환자 이야기 들어보면 한 1년 정도 웃어본 적이 없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웃어본 적이 없대. 좀 되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내가 너무 표정이 굳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유튜브에서 웃긴 영상을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출근 시간에 뭔가가 이렇게 제 표정이 관리가 안 될 때. 그래서 암 환자들이 1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놀랍고 좀 무섭고요.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얼굴이 굳어진 채로 휴일을 보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휴일에는 의식적으로 좀 웃어보려고 웃으려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으로 나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만나면 되게 웃는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진짜 그래서 그런 모임을 의도적으로 좀 가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음, 많이 웃으십시오.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러니까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치지 않는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피로가 쌓이지 않는 생활을 하래요. 지금은 지칠 수 있는 이런 현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가 쌓이지 않는 현실, 그러니까 저처럼 일하면서 늘 뭔가를 풀면서 즐기거나 하거나, 그러니까 피로를 쌓이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피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로를 쌓이지 않게 하는 이런 생활 의식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고맙다는 병이 낫고 제기라는 병이 된대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 고맙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라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은 병을 낫게 한대요. 네, 하루에 몇 번, 그래서 감사일기도 쓰긴 하지만, 어, 어느 순간 또 안 쓰고 있고, 지금 요즘 안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여러 가지 좀 의식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고마움을 말하면 증상이 회복된다라고 하고요. 감성이 풍부하고 대자연을 연결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책 이야기가 좀 중요하고 산책을 직접 발로 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산책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피로를 푸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로 산책을 하기도 하지만 눈으로 산책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편안하고 행복함을 주는 거여서 네, 5분의 산책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대충주의로 살으래요. 대충주의. 70%주의. 대충 70%주의. 저도 조금 약간 완벽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완벽함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조금 70% 완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대충주의도 있어요. 저도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70% 대충주의로 살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래요. 늘 제가 생각했던 게 늘 도대체 쟤는 왜 저래? 왜 안 바뀌는 걸까? 왜 그러지? 왜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좀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면서 70%주의로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힘들지 않는 삶은 대부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힘듦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피로를 축적시키지 않고 이런 과정 안에서 스트레스로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라고 이미 알고는 있지만 내가 틈틈이 피로를 푸는 여러 가지 방안들, 졸기, 눈 굴리기, 눈으로 산책하기,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만병으로 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와닿는지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박진홍 리더님. 네, 저는 항상 대충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걸 감사해야겠네요. 자기는 그리고 대충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근데 그 이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인정하고 감사해야지. 네네. 그리고 정말 제가 잘 쓰는 게 아니, 버스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아저씨가 진짜 이상하게 운전하거나 이럴 때 막 짜증이 나는데 그럴 때 음,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면 진짜 모든 게 회복되는 걸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너무 피곤할 때도 이제 감사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이런 거 감사했다 하는 것들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많이 경험하는데 그거 잘 써먹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음, 적절하게 잘 해야겠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정희 리더님. 음, 네, 오늘 다 신기했고요. 다 과학적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들었고, 어차피 이거 녹화되면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그 교감, 부교감, 그것도 체크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못 네. 해봤고, 음. 네, 그리고 저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태양이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양이, 감사하다. 네, 사양인 스파사님. 음, 음. 아, 네. 아침에 몰골은 그래서 몰골은 빼고 그 스트레스 이 책이 있어요, 저도.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몰랐거든요. 다시 한번 쭉 짚어주니까 너무 도움되는 시간이었어요. 만병의 또 근원이 스트레스니까 오늘 다시 이거 저도 꼭 리뷰 같이 듣고 뭐지? 다시 한번 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게 이 책 리뷰에 관련된 그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 주는 명절이라서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네.